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역사의 숨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통찰을 얻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영감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만약 당신이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통치자, 세상을 움직이는 CEO, 그리고 시대를 이끌었던 리더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이탈리아의 한 남자가 권력에 대한 너무나도 솔직하고 논쟁적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리더들의 필독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 그리고 그의 책은 바로 군주론입니다. 군주론은 권력의 본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상주의자들이 세상은 선의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때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기적이고 야심에 가득 찬 존재, 그는 어떻게 리더가 권력을 유지하는지,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다른 사람은 실패하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책은 단순히 무자비해지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똑똑하게 이해하라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성공하고 스스로를 지키고 싶다면 당신이 이 원칙들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반드시 그 존재를 알아야만 합니다. 권력의 작동 원리를 아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필요한 지도와 나침반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풍랑에 휩쓸리는 것보다 폭풍우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마키아벨리의 통찰은 비겁한 술수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영리하게 생각하고 항상 한 발 앞서 나아가라는 지혜입니다. 그의 사상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비단 서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 조선의 왕좌를 둘러싼 치열한 권력 투쟁 속에서도 그의 통찰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상적인 도덕 군주를 꿈꾸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던 수많은 왕들, 그리고 때로는 냉혹한 결단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졌던 태종 이방원과 같은 군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마키아벨리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치열한 경쟁 사회,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비즈니스 세계, 심지어는 직장과 친구 관계 속에서도 권력의 역학은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해하는 사람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묘한 조종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상대방의 전략을 연구하듯 권력의 법칙을 아는 것은 인생의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영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인생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시대를 초월한 8가지 원칙을 하나씩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적응의 기술을 통달하라.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낡은 전략을 고집스럽게 붙잡는 이들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연성은 단순히 강점이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자들은 변화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추월당했습니다. 한때 업계를 지배했지만 혁신을 거부했던 기업들의 운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디오 대여 시장의 거인이었던 블록버스터는
디지털 스트리밍의 부상을 무시했습니다. 그 사이 넷플릭스와 같은 회사들은 변화하는 소비자의 습관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했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조용한 살인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계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점을 꿰뚫어보는 예지력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개인은 변화의 물결이 자신을 덮치기 전에 그 흐름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노련한 전략가는 성공의 조건이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고 생각을 바꾸고 대응하는 능력이 리더십, 비즈니스, 그리고 개인의 성장에 있어 생명력을 결정합니다. 단단하고 뻣뻣한 것은 부러지기 쉽지만 유연한 갈대는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원칙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전술을 수정하라는 뜻입니다. 시시각각 지형이 변하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전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발판을 계속 조정하는 자는 굳건히 서 있지만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자는 쉽게 쓰러지고 맙니다. 인생은 적응하는 자의 편이며 변화를 예측하고 포용하는 자는 저항하는 자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 두려움과 사랑의 역학을 이해하라. 마키아벨리는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낫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리더십과 영향력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리더가 단지 좋은 사람으로만 여겨질 때 사람들은 보통 상황이 편할 때만 그를 따릅니다. 종종 일을 대충 처리하거나 마감 기한을 놓치거나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쉽게 마음을 바꿉니다. 반면에 리더가 명확한 기대치와 그에 따른 결과를 통해 존경심을 얻을 때 사람들은 규율을 지키고 최선을 다합니다.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직업윤리와 높은 기대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종종 팀을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바로 그 압박감이 현대기술의 근간을 이룬 획기적인 발명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군대의 리더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휘관은 부하들에게 사랑받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명령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수행될 만큼 충분히 존경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물론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는 것이 잔인하게 통치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헌신과 탁월함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리더는 이 둘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이룹니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존경받되 원한을 살 만큼 지나치게 두려움을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우정이나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지나치게 친절하기만 한 사람은 이용당하기 쉽지만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사람은 존경을 얻습니다. 리더십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당신의 지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집중하고 헌신하며 궁극적으로 성공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리더는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헌신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남깁니다. 세 번째 원칙, 여우와 사자가 되어라. 함정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 마키아벨리의 이 말은 성공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통찰 중 하나입니다. 여우는 지성, 적응력, 그리고 전략을 상징합니다. 반면 사자는 힘, 자신감, 그리고 권위를 상징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힘없이 교활하기만 한 사람은 상대를 속일 수는 있어도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략적 사고 없이 힘만 센 사람은
결국 계략에 빠져 무너지고 맙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그의 여우 같은 본능은 대량 생산이 자동차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간파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자의 힘을 사용했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팔리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과감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는 마이클 조던이 이 두 가지 자질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코트 위에서 그는 압도적인 지배력과 기술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코트 밖에서 그는 자신의 브랜드와 투자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영리한 여우였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이중성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협상에서 좋은 거래를 알아보는 영리함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자신감과 추진력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성공은 단순히 무지막지한 힘이나 순수한 지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언제 날카로워져야 하고 언제 강력해져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통달한 사람들은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분야에서 장기적인 영향력과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원칙, 인식의 힘을 지배하라. 마키아벨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외부에 투영하는 이미지가 그들의 눈에는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이 원칙은 리더십에서 개인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에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J.K. 롤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생계를 겨우 꾸려가는 무명의 싱글맘으로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획기적인 작가라는 인식을 만들어내자 세상은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기회는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 원칙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큰 성공을 거두기 전이라도 자신감 있게 회사를 소개하는 스타트업 창업가는 아이디어의 실제적인 질과 상관없이 불확실해 보이는 사람보다 투자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권위 있게 말하며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심지어 범죄자들조차 자신감 있고 주변을 경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관리된 인식은 재능만으로는 열 수 없는 문을 열어줍니다. 핵심은 당신이 투영하는 이미지를 당신의 목표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판단이 순식간에 내려지는 현실 속에서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당신이 받게 될 기회와 존중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힘이 아닌 전략으로 승리하라. 전략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을 힘으로 얻으려 하지 말라. 마키아벨리의 이 통찰은 비열함이 아닌 효율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지배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역사는 미묘하고 잘 계획된 움직임이 무지막지한 힘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낳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더 스마트한 접근 방식으로 저항 없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정면 충돌로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쟁에서 손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승리라고 말하며 비슷한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의 부상은 현대적인 역사적 사례입니다. 블록버스터와 물리적인 비디오 대여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대신 그들은 우편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습관을 서서히 바꿨습니다.
블록버스터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넷플릭스는 이미 스트리밍으로 전환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뒤였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공격적으로 논쟁하는 대신 잘 조사된 근거를 제시하고 전략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종종 다른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 조용히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이 진정한 힘을 갖습니다. 위대한 리더, 기업가,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은 정면 대결이 거의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때 성공합니다. 대신 미묘함, 철저한 준비, 그리고 현명하게 싸움을 선택하는 지혜가 불필요한 고투 없이 승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전략은 힘을 이깁니다. 6번째 원칙, 타이밍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현명한 자는 즉시 행동하고 어리석은 자는 미룬다. 마키아벨리의 이 주장은 성공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인생은 기회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자의 편에 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지만 그들이 행동할 때쯤이면 이미 다른 누군가가 기회를 채간 뒤입니다. 타이밍은 아이디어가 꽃을 피울지 아니면 무의미하게 사라질지를 결정합니다. 아마존이 어떻게 단순한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었지만 제프 베이조스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의 잠재력을 깨닫기도 전에 여러 제품 카테고리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의 빠른 행동 덕분에 아마존은 다른 이들이 탐험을 주저했던 산업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 원칙은 유효합니다. 성장하는 산업에 일찍 투자하는 사람은 그것이 주류가 될 때까지 망설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지시받기 전에 솔선수범하는 직원은 지시를 기다리는 동료보다 더 빨리 리더십 기회를 얻습니다. 실패보다 미루는 습관이 더 많은 꿈을 죽입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회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순간에 실행하는 것이 승자를 만듭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종종 옆에서 구경만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반면 적시의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공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7번째 원칙, 당신의 주변을 관리하라. 마키아벨리는 리더의 지성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원칙은 리더십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당신의 사고방식, 기회, 그리고 궁극적인 성공을 결정합니다. 부정, 의심, 무능함에 둘러싸인 사람은 필연적으로 뒤처지게 됩니다. 반면 야심차고 지적이며 수완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한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워즈니악이나 조니 아이브와 같은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모았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플을 업계의 거인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잡스는 혼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의 영향력을 몇 배로 증폭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망이 없고 끊임없이 불평하거나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들의 사고방식이 당신에게도 스며들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인맥이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습관과 동기를 흡수하게 됩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관계의 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성공은 고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의 인맥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8번째 원칙, 결단력의 기술. 현상 유지를 거부하라는 마키아벨리의 말은 단순히 반항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필요할 때를 인식하고 행동할 용기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대한 결정 앞에서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며 망설입니다. 그러나 정체는 종종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낡은 방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 뒤처지게 됩니다. 토머스 에디슨에서 일론 머스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대한 혁신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규범을 깨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넷플릭스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십시오. 전통적인 대여 모델을 유지하는 대신 그들은 스트리밍이라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기상조처럼 보였던 그 움직임이 결국 산업을 재편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명확합니다. 안전하게만 행동하는 것은 종종 뒤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산된 위험 감수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개인의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일상에만 머무르는 것은 진정한 성취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사업 시작을 꿈만 꾸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이 다른 누군가는 과감히 뛰어들어 실수로부터 배우고 결국 성공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결정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위대함을 성취하는 사람과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을 구분짓습니다. 그 누구도 안전하게만 행동해서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질문은 변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그 변화를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에 휩쓸릴 것인가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권력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도구이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 복잡한 세상을 항해하고 스스로를 지키며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혜입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기를